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고급편 하권 140페이지 신월기원금을 공부해 보시자고요. 신월기원금은 걸록격으로 그동안 배워왔던 지식을 본격적으로 써먹는 능수능란한 40대 나이에 해당하여 임관한 버스라치와 같다. 자존심이 강하고 성취욕과 추진력이 왕성하며 독립, 독행하는 기질로서 개인적인 행동이 앞서므로 고독한 편이며 인덕이 크지는 않으나 자기 주관이 뚜렷하며 사리 사욕이 없는 반면 이빠른 말을 잘하고 아부하는 것을 싫어하며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완수하려는 성분이 강하다. 사사로운 일과 불의와는 타협하기 싫어하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실망에 빠지지 않는 생활력이 강하고 누구에게도 지기 싫어하는 고집 또한 강하다. 금기과다라면 이러한 성질은 더욱 강해져 흉폭해질 수 있으므로 경금 일간 외의 경금이나 신금은 없는 것이 형제덕이 있게 된다. 이때 계수가 있으면 꿈이 좌절되고 아랫사람으로 인해서 망신을 당하고 여명은 자식덕이 없다. 그러므로 경신, 경술일주는 육친의 덕이 미약한 자수성가 명이 되어 독립독행해야 하는데 여명은 외로운 과부가 되는 경우가 많다. 경자일주는 군에 총명하여 무슨 일이든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하고 사색적이다. 경인일주는 재물과 처성이 되는 임목이 충을 당하므로 육친의 덕이 좋아질 수는 없으나 이모씨나 정혜씨를 만나면 한 번의 폐제 이후에 자력갱생을 하므로 병이 있고 약을 만난 격이 된다. 신월에 경진일주나 경호일주는 무난하여 성공할 수 있다. 갑신월에 갑목은 부친이며 재물이고 처가 되는데 단명을 상징하므로 절처봉생하는 임수나 해수나 자수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병신월이라면 정화보다는 부족하지만 병금과 병화가 살아육군으로 무난한 관계라고 하지만 반드시 유력해야 한다. 그러나 정화의 귀함은 따를 수가 없다. 무신월이라면 무토는 간지상생이 되어 임수를 제압하는 목적이 아니므로 무난하지만 고란쌀이므로 모친이 과부가 되기 쉽다. 경신월은 양금살상으로 형제끼리 싸우는 상이 되어 불미하다. 임신월은 무척이나 반갑다. 식신의 지혜로 두뇌 총명함으로 간목을 만나면 분명이 된다. 신월기원금은 간목과 정화를 사용하여 귀함을 얻는 방법과 임수 간목을 사용하여 부명이 되는 방법이 있다. 이때 계수가 있으면 정화에 연금을 방해하므로 직업이 하천해지고 재물도 빈약하다. 또한 경금이 부식되어 묻은 도끼가 되므로 게을러지게 되며 자포자기 하는 일이 많다. 그러나 이때 신월 또한 열기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계수에서 경금과 계수의 관계는 썩 좋은 관계는 아니지만 반드시 누차 얘기했지만 그리고 이 계수를 사용할 때 해수나 자수가 있다면 관계가 나쁘지 않아요. 상당히 좋다. 아직 신월까지는 화기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요. 기토나 신금까지 있다면 중도자절하는 일이 가중된다. 그러므로 해수나 자수는 괜찮으나 계수는 없는 것이 오히려 길한데 해수나 자수가 있고 계수가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요. 화기천간이 없고 임수, 관목으로 이어지는 생재격은 분명히 되는데 해수가 임수의 록군이 되어주고 간목의 통군처가 되어주면 분에 충명하며 정재계 인사가 되거나 사업가로서도 부족함이 없다.
이때 간목과 경금은 격하고 경금과 임수는 근접하며 임수와 간목도 근접하고 있어야 좋은 배합으로 재물이 풍족하게 된다. 신월에는 묘목도 화기를 생하고 간목의 통근처가 되므로 길하다. 병화로 경금을 재련하기에는 정화보다 부족하지만 간목을 성장시켜 재물이 늘어나게 하는 용도로는 길한 것이다. 그러나 여명 경금 일간에 신금이 있으면 병신합으로 배신하는 남편과 직업이 되기 쉬우므로 정화가 길하다. 오나복로하는 무토가 있으면 개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때 역시 간목이 정화를 생하면 금상첨화로 부귀와 명예가 늘어나고 일생이 안락하다. 생제를 쓰는 명식에서 무토나 술미조토는 불미하다. 이때 간목이 제토하여 임수를 보호하면 길하다. 그러나 또 다른 경금이 간목을 파극한다면 대흉하여 약이 없다. 간목이 있으나 정화가 암장되었다면 평민이고 간목 정화가 모두 없거나 임수 간목이 모두 없으면 가난하다. 자, 명식을 보시자고요. 임신년 무신월 경술일주가 기묘시를 만났다. 경술개강일주가 두 개의 신금을 만나니 강해도 너무 강하다. 온통 모든 사주가 금기로 모인 것과 같다. 또한 무기토 인수 혼잡이고 오로지 강맹한 기운을 임수로 설기해서 생재를 이루어주면 좋으나 이 묘목은 내 일지 묘술합으로 합의되어서 자기의 할 바를 잊은 묘목이고 또한 이 무토는 무신으로 와서 신금에게 생제하는 역할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있다.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천간은 천간에 반응하고 지지는 지지끼리 반응한다. 그러기 때문에 무토가 임수를 파극하는 이 기운 또한 무시할 수가 없다 그래요. 보기에는 식신생 정제로 좋은 듯 하면서도 사주의 기운들이 순일하지 않아서 큰 발복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이 경우에 무기토 인수를 떠나서 어머니를 떠나서 자수성가 장남명으로 명을 받고 태어났으니 부모 조상의 인덕이 작으니 고향을 떠나서 타양객지에서 사는 것이 제일 현명한 삶이다 그래요. 수복을 상징하는 식신격이지만 무토에 파극당하여 박객이 되었다. 더구나 일시주 묘술합 공망에 태월공망이 도로무궁이다. 경금을 재련시킬 정화가 없고 금설생목하여 제복을 만드는 임수가 파극당하니 금실무성으로 의지할 곳 없는 천의 고아와 같은 인생이다. 두 개의 신중경금이 묘중을목을 암합하여 자기들의 처와 재물이라고 우기고 있으니 모친, 형제, 동료덕이 분명하다. 오로지 일찍 타양에서 자립성가를 해야 할 뿐이다. 이러한 명식은 직장 생활이 쉽지 않다. 북방우는 인생의 승부처로 삼아야 하지만 생계의 유통이 끊어지고 막혔으니 비록 기운이 온다고 해도 큰 발복은 쉽지 않다. 어찌 되었건 이 사주에서는 신의 대운과 임자 대운 이때를 노려서 최소한 모든 인생의 그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요. 이 사주의 묘수랍은 탐함망극으로 자기 본분을 망각하였으니 증조부와 첨호가 흉사하게 된다. 묘중을목은 부친이고 당주경금은 무토 모친의 유전인자로 태어난 것이지만 모친덕이 없으며 복록이 미약하고 단명수에 해당한다. 조부모 사이도 썩 좋은 것은 아니다. 부친은 모친을 만나 결혼 후 재산이 줄어들게 되고 부모를 단명시키는 모친이다. 그래서 타양객지에서 고아처럼 살라고 말한 것이다. 묘목은 당주의 처와 재물이 분명하지만 당주 외의 두 개의 경우가 암합을 하고 있으니 처가 재혼하는 격이다. 그러므로 처성의 재혼을 성립시켜야 하니
부부 이별 사별하게 되는 것이다. 금실무성에 식신이 파극당했으니 폐암, 대장암, 담석증, 발기부전, 신장질환 등으로 단명수를 상징하는데 어느 사주나 수복을 관장하는 식신이 파극당하면 단명하게 되는데 식상은 나를 나타내고 표현하는 수단으로 언어이고 포장지이며 재물의 근원신에 해당이 된다. 당주는 기후 경술대운에 공부로 승부하지 못하고 공고한 인생을 살게 되었으며 27세 신의 대운부터는 신금이 토설생수하는 기운으로 미국상을 하여 안정을 찾고 삶의 기쁨이 되었지만 어릴 때부터 생긴 치질과 설사 증세가 심하여 약에 의존하게 되었다. 임자 대운 신자 합수에 의한 생계가 이루어져 재물을 득제는 하였지만 몸은 점점 허약해져 수많은 약과 병원 치료에 많은 돈을 들였으나 치료하지 못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오는 설사 증세로 영양실조에 걸렸으나 백약이 무효로 계축대운 시작 48세 김인년 축술비 사명에 사망하게 되었다. 신강명식의 경금일간에 유력한 정화나 임수가 없을 경우 치질, 담석증, 대장암, 폐암 등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이처럼 사주 on국이 불미하면 기운이라 할지라도 크게 좋을 것이 없이 그냥 지나가는 운이 된다. 한마디로 농부가 좋은 대운을 만나봐야 쌀 몇 가마의 수익 이상은 없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자, 또 다른 명식을 보시자고요. 대축년 경신월 경인일주가 정축시에 태어났다. 신월이 걸록격인데 두 개의 경금이 모여서 양금살상이 되었고 이 신금의 주인은 월간경금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 계수가 너무 허약한 계수가 나타났다. 이 계수가 비록 계축백호로 나타났다고 하지만 조모인데 금다 수탁에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 그러면 이처럼 금다 수탁이 되면은 이 계수는 신장과 혈액 유통을 상징하는데 그러면은 이 당뇨병, 신장병, 혈액 유통에 관련된 질병이 올 것을 상징한다 그래요. 그리고 신월이기 때문에 인목이 완전히 깨어져 버린다. 일지 인목은 나의 재물인데 이 재물이 깨어져서 참 답답한 그러한 상태이다 그래요. 그러나 내가 하극상 하는 것이 아닌 월주가 일주를 내가 죽으려고 경인 일주로 태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수술수가 많고 피보는 일이 많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계축백호, 정축백호에 둘이 있으며 인신충이 되고 두 개의 경금이 양금 살상이 되기 때문에 피보는 수술수가 많고 교통사고 수도 매우 많다. 이 사주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정화를 용신을 해서 재생관으로 사용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요. 여러 가지가 지금 이 정화가 정축백호로 왔고 인목이 정화를 생할 수가 없다. 이 계수 또한 금다 수탁으로 이 경금의 왕성한 기운을 설계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 사주에서 쓸만한 기분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이게 유력해야 하는데 이 계수면 계수가 유력해야 되고 정화면 정화가 유력해야 되는데 두 개의 축토가 정화를 완전 설기 흡수해서 경금만 강하게 하기 때문에 흉하다 그래요. 당주는 어릴 때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다리에 혹이 자라는 질병이 걸렸다. 세간의 혹 할머니라 알려진 분보다 더욱 심한 증상이 되어 일생 마음고생을 하며 살아온 안타까운 여성이다. 그 언니 또한 같은 질병이 있는데 언니는 혹이 작아서 큰 문제 없이 살고는 있으나 남편 덕이 없어서 이혼하고 두 아들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으며 당주는 아직 미혼이다. 자, 여기에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그 이유는 이 그 인터넷 검색에서 호갈머니라는 이 검색어를 쳐보면은 아마 알 것이다 그래요. 다리가 이렇게 해서 있으면 여기에 혹이 이 다리통보다도 더 큰 이렇게 달려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 의학으로도 고치지를 못하고 계속 혹이 자란다.
근데 이 여성은 더 심하다 그래요, 지금. 지금 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이 먹고도 결혼도 못하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한 그 원인은 혈액 유통을 시키고 해야 되는 이 개수가 금다 수탁으로 혈액 유통을 이루지를 못하고 더더군다나 임신충까지 되어서 혈액 유통이 가지를 못하고 딱 한 군데 고여버렸다. 그리고 이 개수가 상징하는 것이 심장, 방광, 다리를 상징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개수의 모든 것이 뭉쳐가지고 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생겼다. 그리고 또한 계축백호이다. 이 계축백호사로 조상의 유전인자가 물려받아서 이렇게 문제가 돼버린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사주 자체에 써먹을 글자가 아무것도 없다. 평생 여기에서는 월주는 경신으로 왔고 자기는 경인으로 와서 양금살상에 인신충을 당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이 있을 것을 여기에서 이미 사주에서 다 상징을 하고 있다. 근데 나타난 질병이 당뇨병이나 혈액유통, 자궁 내지는 이 병이 아닌 혹으로 나타났다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든지 대장암, 담석증, 치질 또는 무자식, 아기가 자주 유산되거나 또는 당뇨병 또는 간병 또는 유장이 너무 차갑게 변했기 때문에 유장병, 화기가 약하기 때문에 어떠한 뿌리군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 정화에 해당이 되는 심장,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종합질병이 되어버렸다 그래요, 이것이. 그 언니 또한 같은 질병이 있는데 언니는 혹이 작다. 그리고 이 여동생은 혹이 크다. 그래서 남편 덕이 없어서 이혼하고 이 언니 남편 덕이 없어서 이혼하고 그러니까 이 언니는 경인 일주의 이 경신 월주 이 언니죠. 이 언니는 언니 또한 남편 덕이 없어서 부부 이혼을 하고 두 아들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으며 당주는 아직 미혼이었다. 아직까지 자매간에 치마나 짧은 바지 한번 못 입어보고 울기도 많이 울면서 살아온 여인으로 조상의 유전인자가 무섭다. 이러한 질병들은 사주로 모두 풀어볼 수는 없으나 다만 백호살은 조상으로부터 유전되는 무서운 살성이니 필자는 계축백호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신금 일간에 계축백호가 있으면 다리에 문제가 나타나고 넘어져서 골절이 생기거나 자식 신상 이변수, 유산, 낙태, 자궁암, 유방암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개수는 세균, 안개, 우로수로 통변하는데 인체에서는 다리, 방광, 신장, 발 또는 자궁, 유방 등으로 통변이 된다. 당주의 언니는 월간 경금으로 간여지동하여 인신충이 되었고 정화가 남편이 되는데 그 남편은 정축백호로 왔다. 그러므로 조상과 모친이 하천하며 묘고동주로 이별하지 않으면 남편 사망으로 이어지니 부부 이혼하게 되었다. 당주는 경인일주로 이 또한 정축백호 남편이 되는데 화기가 무력함으로 계축백호의 흉살이 발현되었다. 개수는 극음의 한냉수이다. 수기는 유통이 되어야 하지만 한냉하면 응결현상으로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인체의 혈액이 수승화강에 유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유통이 멈춰버리면 응결이 되고 또한 어열로 변하며 혹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주 자매는 혹 할머니 현상이 된 것이며 이것이 치료 방법은 부항으로 사열을 하면서 뜸을 떠주고 화기가 왕성하여 수승화강이 되도록 인체에서 해줘야 한다. 지금 이 사주에서 그 경인 일주로 안 태어나고 경자 일주로 태어났다면 오히려 좋아진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정화가 있다 할지라도 정화는 뿌리 통근 그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아예 포기를 해버리고 경자 일주로 태어났다면 신자 합수해서 모자 동신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음기만 반기는 모자 동신격이 되면 오히려 삶이 편하고 재물도 모으고 살고 괜찮은데 이 일주가 경인 일주로 태어나서 스스로 인신중에
창고 속으로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그래요. 이 사주는 정화가 유일한 화기인데 정축 백호살로 축시의 호롱불이 되었다. 재생관에 정화의 뿌리가 되는 황금 같은 재물인 인목이 깨어짐으로 목생활을 할 수 없고 오히려 사신이 동합으로 기름 없는 호롱불이 되어 정화불이 꺼지기 직전이다. 인중간목 부친 또한 당주 자매를 낳고 사별하게 되며 모친을 모시고 사는 운명이 되었다. 그러므로 정화를 생하기 위해서 일생 간목 뗄감을 찾아 헤매지만 돈은 모이지 않으며 마음에 수심만 가득하다. 신월경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계수를 만나서는 안 된다. 혹 계수를 만났다면 반드시 여기에서 해수나 자수가 있어줘야 한다 그래요. 이 계수 성분은 금기 성분과는 완전히 틀리다. 완연하게. 혹 계수가 아닌 이임수가 있었다면 여기에서 해수 자수가 없어도 상관은 없다 그래요. 근데 이 계수였을 때는 반드시 이것은 인수가 이 계수의 인수가 강한 것이 이 계수가 강한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게. 6월이 가까워져 청명한 하늘의 달이 되는 경금을 우로 수인 계수가 빛을 가리고 경금을 부식시키므로 자식덕과 종덕이 없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수가 홀로 있으면은 전체가 부식당해버리고 하나에서 열까지 못마땅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혹이 생기는 질병의 유전인자는 조모 때부터 발생한 것이다. 조모, 모친, 당주, 그리고 자식 때까지 유전이 되므로 당주대에서 인연의 사슬을 끊기 위해 자식을 입양해서 키우는 것이 업장소멸의 좋은 방법이다. 정화 남편 또한 불쌍한 고아와 같은 사람으로 조루증과 낭습이 심하며 당주가 부양해야 할 사람이니 한마디로 남편 덕은 기대할 수가 없다. 다만 신체 이상자 자식 달린 남자를 만나서 후처로 살면 일생 평안한 삶이 된다.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남자를 만나면 부부 회로에 문제가 생겨 이별 사별이 되고 조모로부터 내려온 유전의 질병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되니 자식을 안 낳아야 한다. 왜냐하면 남편 역시 정축백호로 조모의 유전인자인 축토를 원자재 창고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냥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개해대운은 신강한 일간을 설기함으로 좋을 듯하지만 정화에 불을 꺼짐으로 전혀 좋을 바가 없으며 갑자대운은 금설생목하고 신자합으로 인신충을 멈추어 정화를 생하는 간목으로 이 사주 전체 대운에서 제일 평안한 대운이다. 그러나 을축대운이 오면 단명수인 당주가 묘신에 끌려가 사명수로 작용하니 한많은 세월이다. 음중양의 달빛으로 정축백호를 만났으니 여승이나 무속인이 되는 것도 좋겠다. 차라리 집에 접신굿을 해서 조모시를 받고 고조부를 자정시켜 화합을 이루면 좋겠다. 어차피 을축대운에 일어날 일들로 그 길이 살 길이다. 인생이 그러하더라. 누군들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던가. 인성은 고해다. 이번 생에서 해탈하여 다시는 윤회계에 오지 않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우리 다 같이 해탈을 이루어 보자. 아까 그 무속인 사주 미월의 경금 그 부분을 했었는데 그 여자는 무속인이 전혀 아니다 그래요. 이 사주는 얼마든지 무속인이 될 수가 있다. 특히 이 정화는 달빛을 상징을 하고 이 개수는 흑암 같은 아주 깜깜한 밤중 자아실을 상징하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인중간목 산신 할아버지를 모시고 차라리 이 사람 자신이 무속인이 되는 것이 현명한 삶이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 풍파를 다 거두어내고 무속인이 되어서 업장 소멸하는 삶을 살면 좋은데 과연 될 수 있을지, 그리고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연락이 안 된 지가 한 거의 10여 년 가까이 되는, 10여 년 됐나 어쩌나. 결혼을 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 이제 그 이후에.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